스태프가 한 명 고용해야 그러니까 최고의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최고의 팟캐스트 최씨입니다. 네, 최고의 팟캐스트 고씨입니다. 네, 저희가 1화를 잘 찍고 드디어 2화를 찍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 조회수 2자릿수를 달성을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곳에서 한번 2화를 찍어보고 있고 네. 저희 2화 주제가 뭐죠? 영화 리뷰를 하기로 했었죠. 네. 네. 저희 이제 최고의 평론이잖아요, 이거. 소제목이 최고의 그쵸. 평론인가요? 네. 최고의 평론. 영화 제목이 뭐죠? 요새 그래도 가장 핫한 영화죠. 미키 17입니다. 네. 이 친구는 대전에 살고 저는 서울에 살아서 각자 이제 숙제처럼 알아서 본 다음에 네. 이렇게 리뷰를 평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근황부터 근황부터 간략히, 오케이.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네네. 저는 뭐 일주일 사이라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요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배달을 최대한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점심을 집 앞에 분식집을 자주 가고 있고요. 뚫으셨어요? 네, 새로 가게 됐고 그리고 도시락 싸는 거를 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학교 안에 서브웨이를 거리가 있긴 한데 최대한 이제 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혼자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아마 혼자 영화를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에요? 네, 저는 혼자서 영화를 보는 거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뭐 혼자 밥 먹고 그런 거는 잘 하는데 그래서 근데 뭐 크게 어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일단 영화 값이 너무 비싸진 거에 놀랐고 얼마 주고 봤어요, 영화?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14,000원을 14,000원? 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이제 집 근처에 메가박스가 있다는 거를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그거는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낮에 한 4시쯤 영화를 봤는데 관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시간대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전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뉴스에도 떴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흥행을 하지 못한 영화라고. 뭐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힘들어 그런 보인다고. 요새 영화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쾌적하게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네, 저는 그 정도입니다. 요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영화를 혼자서 봤는데 네. 저는 이번이 3번째인 것 같거든요. 영화 혼자 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네. 옛날에 한번 어벤져스 혼자서 봐보고 그 위키드 최근에 있어도 위키드 영화도 한번 혼자 봐보고 네네. 이게 3번째거든요. 저는 차츰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거. 네. 네. 심지어 팝콘 세트까지 혼자서 시켜서 다 먹고 나왔어요. 오늘 이번에 영화 보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영화를 근데 네. 그 뭐지 할인권이 있어가지고 저는 9,000원 내고 봤거든요. 오. 그래서 남은 돈은 팝콘에 투자를 해서 오. 팝콘 한 통을 혼자서 다 먹고 나왔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도 영화관이 청량리에 있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네. 생각보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비어 있더라고요. 저는 밤에 영화를 보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영화관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도 서울이 많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제가 이거 영화 네. 그 리뷰 준비한다고 네. 평론 준비한다고 이제 핸드폰을 못 쓰니까 노트랑 네. 펜을 들고 가서 그쵸, 진짜 평론가처럼. 진짜. 네. 근데 화면이 어두워서 네. 노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냥 감으로 이렇게 써보면서 봤는데 해독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이 좀 희한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직업인 줄 알고. 네. 쟤는 왜 저 같아도 그랬어요. 쟤는 왜 보이지도 않는 저기에서 네. 계속 필기를 하고 있나? 혹시 이동진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혹시 이동진인가? 이러면서 네.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혼자서 영화를 이제 필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봐봤어요. 대단히 그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길거리를 제가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이거 안 보면 무조건 까먹을 것 같아서 엄청 열심히 좀 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어이없었던 게 거의 후반부에는 후반부 것도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거의 네. 영화 끝날 때까지. 근데 펜 잉크가 다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한 마지막 2장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자국만 남아. 그러니까 자국만 남아 있어가지고 안타깝네요. 가슴이 네. 아프더라고요. 저의 근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영화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먼저 저는 엄청 깔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밑밥을 좀 깔기 네. 위해서 오케이. 저는 그 예술가에 대한 그 리스펙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깔려고 네, 쿠션 그래서 멘트 장전하고 계신 거죠? 그 창작자에 대한 특히 이제 그 봉준호 봉준호 감독님에 감독님에 대한 대한 굉장히 저는 존경이.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뭐 그냥 하는 소리도 있지만 사실 그 창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그런 대중들의 평가를 받는 일인데 그게 되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혹독한 일이기도 하고 맞아요. 저였으면은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뭐 함부로 이야기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순화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나 함부로 말씀하시려고. 아니 절대 아니고.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저의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이제 기생충을 봤을 때도 뭔가 엄청난 감동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 뭐 좋았던 점도 근데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그 개성이 잘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봉준호가 장르다. 그쵸. 그 인터넷에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 말은 좀 맞는 공감이 것 같다. 됐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즉 그런 브랜딩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봉준호 감독님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강하게 느꼈던 거는 되게 그런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기생충에서는 높낮이가 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석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미키 17도 냄새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소스 그리고 뭐 모성에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노골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서 확실히 이거를 감독을 모르고 봐도 봉준호 감독님이 했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창작의 본질을 잘 지켰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창작의 본질은 그 사는 이유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는 이유를 생각하려면은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그 노골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좀 그 철학적인 질문. 네, 미키 17에게 이제 주변 인물들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죽으면 어떻게 느껴지냐, 뭐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계속 이렇게 묻잖아요. 한 두세 번 정도?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이 저는 관객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었나, 일부러 노골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은 좋게 봤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죠. 이제 본론. 뭐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요소가 많은 게 좋기도 하지만 좀 집중이 좀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다가 좀 놓치기도 하고 정확히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를 깊게 몰입해서 감상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초반에 예를 들어서 이 세계관을 설명을 하는데 그 시간이 약간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 SF다 보니까 그 세계관을 꼭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초반 부분에 좀 대놓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재밌다기보다는 공부하는 뭐, 느낌. 여긴 세계관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뭐 그런 그냥 뭐 이 뒤에 이제 재밌는 거 나오겠지. 좀 계속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SF라는 장르적인 특징이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SF 영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어렵다고. 저는 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뭔가 이 세계관이 2시간 안에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개연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몰입하기에는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점도 좀 있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한국 영화인데 네. 그 캐스팅이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쵸. 아마 한국인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할리우드 영화 느낌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진짜 네. 감동만 한국인인 영화였었는데 네. 저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그 한국 영화 특유의 좀 짜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게 뭔가요? 억지 로맨스, 뭐 억지 웃음, 심파. 그런 게 딱 크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무난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깔끔했다. 네, 맞아요. 깔끔하고 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네. 제가 잔인한 걸 진짜 못 보거든요. 오, 네. 잔인한 장면이 있었나요? 막 손 잘리고 그러잖아요. 오, 저는 그냥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부러 네, 놀래키는 장면. 아, 근데 그런 장면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었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분명 15세 관람가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 17세 관람가 정도 아니었을까. 맞아요. 네, 생각보다 좀 야한 야한 것도 많고 잔인한 것도 많고 네, 맞아요. 저 같은 겁쟁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는 아,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잘 못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 영화 중에 그 엄청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뭐지? 형사 나와가지고 막 저 패고 범죄도시. 범죄도시. 네. 저거 범죄도시를 볼 때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아, 잔인하죠. 네. 저는 심지어 그 총 쏘고 이러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칼 들고 하는 거는 칼이 잘 더 못 잔인하죠. 네. 이상하게 결국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 건데 이거 칼은 잘 못 보겠고 총은 그냥 한 방에 탁 맞고 사람들이 가서 그런지 총은 그래도 볼만한데 네. 하지만 이건 어쨌든 그렇게 막 잔인한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한 17세 이용가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닐까. 맞아요. 저도 예상보다는 더 그런 자극적인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제 줄거리 설명. 사실 간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거의 모든 장면을 다 써왔기 때문에 네네. 주인공 미키가 딱 등장을 하죠. 네. 거의 무슨 그 약간 히말라야 산에서 조난된 것처럼 하는 그런 비주얼을 갖고 딱 등장하잖아요. 네, 얼굴이 다 얼굴에 덮여가지고. 네. 눈에 다 파묻혀가지고 네. 어디 떨어져서 조난이 된 것 같은데 사람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주인공 미키의 친구인 티모가 등장을 하죠. 네. 근데 티모라는 소리를 이제 듣자마자 저는 롤부터 생각이 났고 그렇죠. 롤 캐릭터 티모 자체가 아주 얄밉잖아요. 그렇죠. 아주 밉상해, 얄밉고 까불고. 그렇죠. 근데 여기 티모도 약간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티모란 이름의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비슷한 것 아주 같아요. 닉값을 제대로 하는. 근데 이 티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딱 그 동양인 스티븐 연이죠. 스티븐 연인가요? 네. 그분이 되게 저는 작품은 안 봤지만 막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되게 젠틀해 보였었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 얄밉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대 쥐어받고 싶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 친구 티모가 딱 나와가지고 이 미키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화염 방사기만 챙기고 도망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 친구가 바로 밑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구해주고 그냥 가지? 이러고 네. 얘가 또 미키 발작 버튼 누르잖아요.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이런 거 딱 묻고 네. Have a nice death 하고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사람이 저렇게 다치어 있는데 쟤 버리고 그냥 간다고? 딱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네. 이제 익스펜더블이라는 딱 그런 게 나오죠. 미키가 이제 자기가 익스펜더블이라고 딱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익스펜더블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소모용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영어라서 이게 뭐지, 뭐 뭐 뜻이 확장된다는 네. 건가 막 이랬는데 그쵸.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런 영어로는 뜻이 되게 직관적인 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계관이 이제 미래인데 이제 지구를 떠나서 이제 외계 행성에서 이제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죠. 개척하려고. 개척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외계 행성인 니플하임에 일단 도착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미키가 익스펜더블인 거죠. 근데 이게 뭔고 하니 이제 인간 프린터 기술이 미래에 발명이 되면서 인간 프린터 기술이랑 그리고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 함께 이제 이게 합쳐지면서 무한 리스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미키가 이제 익스펜더블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키는 죽어도 계속 이제 기억은 유지된 상태에서 새롭게 프린팅이 되면서 이제 무한 리스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몸을 복사를 시킨 다음에 그 기억을 다시 주입을 시켜가지고 뇌로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같은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삶은 유지가 되는데 그 사이 이제 죽음을 계속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인체 재료도 이제 막 쓰레기 같은 걸로 합성하고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과연 그냥 될까요? 신기하다나요? 아니면 저는 그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느꼈어요. 느껴져가지고. 아, 이게 돼? 약간 이런 생각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티모가 네. 처음에 버릴 때도 네. 화염방사기보다 그 인간이 더 비싸지 않을까?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인간의 그 복제 인간의 값어치가 너무 낮아요. 그쵸. 네, 굉장히 싸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뭔가 와닿지가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현재는 사람의 장기나 이런 것들도 막 되게 비싸게 매매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러면 그렇죠. 안 되지만 막 네. 일매 시장에서 그래서 막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쓰레기랑 이런 잡동사니로 인체 재료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여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치가 없어진 네.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런 익스펜더블을 솔직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미키가 어떻게 익스펜더블이 됐냐 이게 또 나오죠. 근데 그게 약간 네, 설명을 안 읽어보고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살짝 답답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저는 좀 몰입을 깨는 그런 아, 거였던 이해가 것 안 같아요. 되는 요소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개연성을 좀 가져가려면 아, 그쵸. 더 철저하게 좀 이제 뭔가, 촘촘하게 네. 이유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사업에 실패해서 돈 때문에 결국엔 맞아요. 들어갔다 이건데 이게 미키랑 티모가 이제 마카롱 가게를 난 이 마카롱 가게도 솔직히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쵸? 그것도 근데 뭐 그게 그렇게까지 네. 이게 개그 요소인지 네. 아니면은 진짜 뭔가 진지하게 막 어떤 의미가 있는 네. 건지 근데 개그라고 하기에는 별로 웃기진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몰입이 많이 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카롱 가게를 이제 네. 미키랑 티모가 동업을 냈는데 그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제 받았는데 마카롱 가게가 망하게 되면서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카롱 가게 하나 망했다고 그렇게 막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해외 이주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설명을 안 읽어보고 지원을 해가지고 그냥 몰라서 당했다 이거는 뭔가 막 재미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빚쟁이들한테 둘이 쫓기니까 어쨌든 이제 사채업자가 전기톱을 들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너네 돈 안 갚으면 사지 절단하겠다. 그리고 네. 실제로 막 절단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앞서서 이제 돈 안 갚은 사람의 이게 사지를 이제 절단하는 걸 걔네한테 보여주면서 너네도 이제 안 갚으면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겁쟁이 둘이 이제 지구를 떠날 계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구 떠나는 프로젝트가 이제 정치인 케네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구를 떠나는 우주 개척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이 두 명이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돼서 아무나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 와중에 이 얄미운 티모는 조종사로. 몰래 자격증 따가지고 거기서 조종사로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미키는 좀 멍청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좀 멍청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익스펜더블 할게요 했는데
자기는 뭔지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익스펜더블 할게요 했더니 거기 있는 관계자가 갑자기 이거 계약서 잘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딱 네. 말을 하는데 얘도 멍청하니까 하다가 이제 관계자가 여기 익스펜더블이 있어요 이러니까 관계자들이 이제 막 우르르르 몰려와서 네. 진짜 익스펜더블 할 거예요? 계약서 다 읽은 거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대답을 또 제대로 못해. 그냥 네. 거기서 뭐 싸움을 느끼거나 전혀 그러질 못하고 그냥 하겠다고 그러니까 해버리죠. 거기서 네. 그냥 오케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익스펜더블 유일 지원자로서 이제 미키도 우주선 탑승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미키가 제가 봤을 땐 굉장한 여미새거든요. 뭐, 왜냐하면 남봉꾼이죠. 네, 네. 완전 여미새예요. 왜냐하면 이게 얘가 좀 그 기회 이게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또 여자 과학자 맞나? 아, 네. 거기 무슨 담당자 같은 네, 분이 그 담당 계신데. 되게 섹시하게 생긴 네네. 담당자가 이제 미키한테 막 와서 막 친절하게 해주니까 얘가 또 눈이 돈 거예요. 그게 그 장면이 뭔가 저는 어떤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뭔가 장치라고 느껴졌는데 막 그 이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그냥 또 장면이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이쁜 여자가 막 착하게 막 이러니까 미키가 또 그냥 익스펜더블을 하게 돼버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익스펜더블로서 이제 우주 개척 프로젝트에 이제 미키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니플하임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 케네스 마샬은 누구인가? 아니 이제 정치인인데 지구에서는 맨날 낙선을 하죠. 네.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거기서도 굉장한 무능력충으로 나오잖아요. 네. 보면 이제 그 마샬의 와이프인 일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후반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알고 봤더니 둘이서 붙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대본을 그 일파가 써준 대본을 뭐 그쵸, 읽어가지고 예. 뭐 어떻게 짝짝꿍해서 뭐 거의 그냥 그 바지 사장인 프로젝트를 거죠. 예. 따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바지 사장 느낌으로 네, 그렇죠. 네. 마샬이 어쨌든 추진을 했지만 실제 그 배후에는 이제 그 일파가 다 이제 하고 추진을 있었던, 했던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구에서 맨날 낙선을 하니까 이제 새로운 행성을 개척해서 내가 이제 거기서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니프라임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마샬을 따르는 되게 코어 팬층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와갔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렇죠. 그게 사실 왜 환호를 하는지는 그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네.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네. 좀 의문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코어 팬층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프로젝트는 이제 성공적으로 어쨌든 이제 추진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서 이제 미키도 참여를 하게 되고 친구인 티모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키의 본격적인 우주선 생활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미키가 전 이제 이 장면부터 보면서 미키는 그냥 존잘남이구나. 아, 여자가 자꾸 꼬였죠. 이게 네. 존잘남의 인생이구나 미키는. 저는 오자마자 1일차부터 그 여자 주인공인 네, 나샤. 나샤와 눈이 맞아서 아주 그냥 첫날부터 뜨거운 밤을 뜨거운 보내죠. 뜨밤을 네. 보내죠. 근데 그게 웃긴 게 또 뭐 성관계 금지령을 맞아. 발표를 하는 그 와중에 그냥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뭐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는 없나? 건가 그쵸. 싶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그 둘의 관계를 이제 숨김없이 다 남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근데 숨기려고 노력조차 안 하고 감시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네, 다 알고. 네,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사귀는 이게 거. 금지한 게 맞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싶더라고요. 왜 네. 그거를 눈 감아줬는지 네. 좀 이해가 되진 않긴 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눈을 감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뭐 까먹었는지 신뢰가 온 건지 이게 아예 그러니까 다른 두 편의 다른 영화를 붙인 건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미키 자체도 이제 유일한 익스펜더블이고 네 그 봐줬다. 그쵸 나샤도 되게 능력 있는 아 그쵸. 뭐, 나샤는 되게 뭐 표창장도 네. 많이 받고 되게 능력 있는 뭐라 해야 되지 막 소방관 경찰관 뭐 그냥 그런 역할을 다 많았죠. 하는 네. 그런 역할을 다 하는 어쨌든 완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줬던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 이 둘의 사랑이 되게 찐 사랑이라고 느끼긴 했거든요. 그 복제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니요. 그 보면 네. 미키가 계속 중간중간에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키는 네. 어쨌든 익스펜더블이기 때문에 익스펜더블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아, 그냥 얘는 생체 계속 실험에 죽겠구나. 활용이 네. 되겠구나.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살상용 가스를 이제 테스트한다고 이제 미키를 그 안에다 가두는데 나샤가 방호복까지 입고 들어와가지고 그 네. 옆을 지켜주잖아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아, 이 둘은 찐 사랑이구나 이렇게 아. 느꼈긴 했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익스펜더블인 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마음을 주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진짜 사랑이면은 정말 힘들었겠다. 맞아. 근데 진짜 사랑일 수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회의적이시군요. 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동화 같다. 네. 근데 저는 그 찾아보니까 미키를 사람들이 다들 이제 미키 1, 2, 3 뭐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미키 1이고 한번 죽으면 미키 2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 미키하고 그 뒤에 있는 숫자를 포함해가지고 미키를 부르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유일하게 나샤만 그 미키의 풀 네임을 불러준대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찐사랑의 면모가 아닌가. 그렇죠. 네, 감독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독의 네. 의도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일부러 그 글자 수도 맞춘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그 이쁘게 보이려고 네. 화면에서. 화면에서? 네. 아, 영어 글자 수가 똑같았어요? 네, 미아 아, 미키랑 그래요? 그 뒤에 나샤랑. 플레임이랑 아, 네, 그래요? 되게 나샤 말고 이제 뒤에 플레이, 그 성. 성이 똑같았구나. 글자 그 수가 글자 똑같았어요. 수가. 네.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저거 신경 썼겠다. 나름 디테일을 신경 썼고. 네.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 우주선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니프라임에 도착하게 되죠. 네. 근데 이 니프라임이 외계 행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거기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인간한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또 미키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마루타로 네, 보내서. 마루타로 그냥 해서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니프라임 적응 백신을 개발하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모두에게 투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우주선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니프라임에 이제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니프라임에 이제 외계 생명체가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계 행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탐사대 4명을 이제 보내죠. 미키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 탐사대를 보내서 외계 생명체를 찾아와라.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외계 생명체가 딱 나오잖아요. 되게 징그럽게 생긴. 그 약간 콩벌레가 약간 콩벌레 같이 등장하죠. 생긴 그런 애가 탁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람을 거기 있는 탐사대를 딱 공격하면서 제니퍼가 거기 있는 여자 요원인 제니퍼가 깔려서 탁 죽게 되죠. 그 장면도 되게 네.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굴이었는데 네. 자기 머리 위로 총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산사태처럼 네. 내려앉아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인가. 이게 나름 정예 부대라고 해가지고 네. 보냈는데 그깟 그 조그만 그냥 일반인들 같았어요. 네, 그런 애한테 놀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총 난사하다가 그거 지총에 이제 갑자기 자네가 이제 떨어지면서 깔려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그냥 억지로 억지다. 이해를 했어요. 네. 왜냐면 그런 약간 에일리언이라든지 그런 영화들 보면은 그 일부러 되게 고구마 캐릭터를 넣어서 이제 그쵸. 사고를 쳐야 되니까 사고가 발생해야 맞아. 되니까 그래서 저기서 누가 일부러 막 되게 막 농담하면서 이제 수다 떨면서 가는 게 한 명 죽으러 가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네. 맞아. 그래, 근데 한 명 죽자. 딱 그 어두컴컴한 동굴을 들어가는 순간 이 중에서 이 넷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는구나. 이게 네. 느껴지긴 했죠. 네. 근데 이제 결국 그 제니퍼라는 친구가 죽게 되는데 마샬이 쿠사리를 엄청 주죠. 미키한테. 왜 너가 안 죽고 그 대신 죽어요. 너가 죽었어야지. 넌 어차피 네. 새로 복사되는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가임기 여성 한 명을 너 때문에 잃었다고 이러면서 잡돌이를 그렇죠. 오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마샬은 그 새로운 행성인 니프라임에서 아예 그냥 새로운 인류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계속 번식도 해야 되고 네, 뭐 그쵸. 인구를 늘리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마샬 입장에서는 가임기 여성 한 명이 미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였던 거죠. 그렇죠. 미키는 계속 복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로 벌 받잖아요. 벌 뭐였는지 기억나요? 배급량을 줄였 그죠, 배급량 줄이고 밥을 근무 적게 시간을 네. 오지게 늘렸잖아요. 제가 그 아, 하루에 그래요? 17시간 근무를 하라고 그렇게 바꿨어요. 그것까지는 그거 제가 뭐 기억 안 나세요? 디테일을 그래서 하루에 17시간 근무를 서라고 밥은 이제 절반으로 하고 그러면은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그냥, 다 일하는 네. 거네요. 그냥 완전 노동법이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음. 그리고 이제 마샬은 이제 그 외계 생명체를 이제 크리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크리퍼 아닌가요? 크리퍼인가요? 네. 이게 보니까 크리피라는 단어가 약간 막 징그럽고 좀 무섭고 네, 그렇죠. 약간 네. 그런 거를 해가지고 크리퍼라고 이 외계 생명체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벌 받는 거죠, 미키가. 여느 네. 날처럼 초과 근무를 이제 오지게 하고 있던 중에 네. 그 싱크홀에 빠져서 기절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초반 장면이 그렇죠. 다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초반 장면이랑 이렇게 해서 딱 연결이 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보면서 이제 이제 세계관 설명을 다 했구나. 다 했구나. 그쵸. 근데 이게 꽤 길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미키가 티모한테 버려지고 네. 거기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데 크리퍼가 딱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키는 이 크리퍼가 나를 먹겠구나.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한테 먹힘으로써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크리퍼가 얘를 안 먹고 계속 어디로 데려가죠. 구해주죠. 네. 네. 그 싱크홀에서 이제 벗어나서 밖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크리퍼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막 미키가 나 맛있다고 나 되게 괜찮은 고기인데 그러니까 그 미키가 되게 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거의 있다는 진짜,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자존감 바닥. 그러니까 미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주변에서 엄청 하잖아요. 얘가 그렇죠. 이제 익스펜더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미키가 완전 자존감도 바닥이고 거의 뭐 자신감도 없고 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네. 네. 겁도 많고 거의 완전 하남자 중에 하남자로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미키가 이제 크리퍼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우주선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도 초과 근무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옆에 탁 자기가 똑같은 종류인 자기가 딱 있는 거죠. 네. 미키 18이. 네. 이미 그 사이에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렇죠. 복사를 해놓은 거죠. 새로 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참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좀만 늦게 뽑지. 좀만 늦게 뽑지.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대면을 하게 됐는데 서로 이제 막 이거 멀티플 아니냐고 서로를 그 막 개념이 죽이려고 이미 하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멀티플 문제가 또 뭐지? 하면서 이제 멀티플 문제에 대해서 또 또- 설명을 시작합니다. 또 영화가. 세계관 또 세계관 설명을- 설명을 또 시작해요. 이제 세계관 그러니까 영화가 한 3편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멀티플? 멀티플이 뭐야? 그러니까 또 멀티플이 이제- 무엇인고 하니 하면서 또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인강을 또 들었죠. 인간 맞아요. 네. 인강이 딱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마주치자마자 막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왜 굳이 죽이려고 하지? 했더니 이제 멀티플 문제라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있었던 거죠. 거기서는. 네. 근데 멀티플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제 그 인간 복사 기술이 이제 도입되려고 하는 중에 네. 이제 과학계에서 그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 프린터 기술을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사이코패스인 앨런 매니코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급되기 전에 그 그쵸. 개발한 사람이 이제 맞아요. 개발한 사람이 몰래 자기한테 썼던 거예요. 그거. 개발자였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 복제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제 토의하고 이제 있던 과정이었었죠. 국회 같은 네. 데서 이제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그 개발자가 몰래 자기 그 기술을 집에서 쓴 거예요.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복제품들을. 그렇죠. 그냥 그 친구 이름이 앨런 매니코바였는데 네. 이제 그 복사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이제 2명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이제 한 그래서 명은 총 3명이 됐죠. 그렇죠. 네. 한 명은 이제 살인자용, 한 명은 이제 알리바이 만드는 용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2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알리바이용 한 명이 있으니까 경찰은 계속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연쇄살인마를.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엘렌 매니코바라는 애를 딱 잡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심지어 한 명 더 있어. 네. 그래서 3명이나 있었던 그런 문제가 탁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게 되면서 아, 이 인간 프린팅 기술은 도입되어서는 막 안 된다. 그렇죠. 난리가 났던 네.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무능력 정치인 마샬이 딱 회심의 발언을 하죠. 아, 그러면 내가 어차피 외계 행성 나갈 건데 거기서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네. 대신 이제 각 행성마다 익스펜더블, 그러니까 프린팅 기술을 쓴 인간을 딱 한 명만 딱 하기로 하자, 행성당. 그리고 이제 만약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멀티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둘을 제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한 명만 죽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멀티플 오. 문제가 터지면 그냥 그 익스펜더블 그 걔네 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게 저는 뭔가 이해가 이해가 안 안 됐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이제 한 거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미키 같은 경우는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맨 마지막에만 남겨놓고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모르죠. 왜냐면 17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미키인데, 그러니까 미키 17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미키고 18 입장에서도 자기가 미키니까 네. 그걸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그렇죠.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뭐 뒤에 있는 애를 만약 살리고 앞에 있던 애를 죽인다고 하면 네. 앞에 있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거 아니에요. 왜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하죠. 이게 나도 미키인데 사실 이게 시간의 선으로만 본인을 판가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17도 미키고 18도 미키니까 이거를 정할 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17이 있으면은 네. 18을 프린트를 이제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실수가 언제든지 이제 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7의 그 기억을 18에다 심고 17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저는 되게 헷갈리는 게 네. 이게 그 17과 18이 그 진짜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근데 확실하게 맞아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철학적으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많죠? 동일성을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네, 뭐 정신이 동일하면 동일한 거냐, 육체가 동일하면 동일한 거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되게 그것도 역사가 길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이게 설명을 잘 못하고 사실상 그래서 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네. 둘 다 제거하는 걸로 그냥 깔끔하게 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뭔가 이거 관련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들었던 네. 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복제품을 2명을 더 만들었잖아요, 그 박사가. 네. 그런데 그 복제품들이 그 살인을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각자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살인을 하는데 알리바이가 필요해서 복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복제품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떡할 건지 그런 게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뭔가 칼라로 연결된 살인을 것처럼. 한 명은 이제 처리를 하고 알리바이용으로 살인은 하지 않은 그 한 명은 살리고 약간 이런 걸 생각하셨던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범죄 자체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알리바이용으로 한 명만을 만들고 내가 살인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그 알리바이 하는 친구가 저였으면은 거부할 것 같거든요. 내가 왜 나는 죽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근데 너의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네. 이게 인간 프린팅 기술이 그 기억도 다 온전히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 기질 특유의 그 사이코패스적 기질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고 싶으니까 너는 알리바이를 담당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살인하기 싫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살인을 원하는 그 기질은 똑같이 갖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 같은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를 같은 사람으로 왜 그러냐면, 봐야 되냐 네.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되냐 이거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저는 이게 미키에서는 이거를 되게 그냥 섞어서 표현을 한 것 그쵸, 같아가지고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키 17 미키 이제 뭐 앞에 번호들이랑 네.
이제 뒤에 기스랑도 성격도 다르다고 하는 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이 막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막 미키 1, 2, 3, 4, 5, 6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완전히 또 동일한 게 아니라 그 특유의 성격이 또 다르다고 막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은 것 그래서 좀 같아요. 뒤섞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면은 이제 복제품이 살인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않을 있는 수도 있어요. 건데 그러네요.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복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왜 이게 실행이 가능했을까? 그게 몰입이 안 됐던 네. 것 같고. 왜냐면 네. 여기서도 미키 17은 완전 우유부단하고 겁 많고 성격이 완전 자존감 다르잖아요. 낮고 네. 완전 하남자로 나오는데 미키 18은 완전 상남자 중에 상남자잖아요. 그쵸, 그 화도 많고 다혈질이 다혈질에 뭐, 화 네. 많고 완전 둘이 생각이 완전 둘이 다르잖아요. 완전 네. 다르게 나오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좀 뒤섞인 네. 것 같은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서 그 세계관상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 복제 인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도 되게 인기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과연 미키 17이랑 18이랑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냥 이 영화상에서도 되게 다른 초반에만 이제 같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한 중반부터는 당연히 다른 것처럼 그쵸. 취급을 네. 하는 게 전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주제를 다루는 기성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더 문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 소마라는 게임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 소마라는 게임 되게 오래된 게임이에요.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훨씬 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인데 그 간략히 말하면은 뭐 지구가 망해가지고 인류 신체는 다 사라지고 그 기계들이 정신만 남아가지고 이제 어떤 인공위성에다가 그 인류의 기억들만 실어서 쏘아 올리는 그걸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작품 모두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 복제품들이 자기가 이제 그 정신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본인이 복제품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른 사람이었구나. 저 복제품이랑 나랑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 반전의 그러니까 충격? 그런 걸 느끼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키 17과 18이 있다는 거를 이제 영화 보기 전에도 인지를 한 순간 얘네 둘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을 이제 하셨군요. 깔고 네. 봤는데 처음에 당연히 같은 사람인 것처럼 나오니까 계속 어쨌든 얘기를 해보죠. 네. 이제 둘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죽이려고 하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서로 공생하기로 해가지고 네. 이제 미키 17은 또 그 와중에 마샬과의 만찬 자리에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만찬 자리가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막 맨날 개밥 정량 배식을 해주던데 그 만찬 자리에 당첨을 해주면 스테이크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스테이크를 먹는 생각에 이제 미키 17은 들떠가지고 이제 딱 그 자리를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마샬 와이프인 일파 그리고 또 한 여성인 카이가 그 자리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카이라는 여성이 이제 오니까 마샬이 그분한테 너를 니프라임의 자연 번식 프로그램에서 메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멘트를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걸 쿠션 멘트 하나 없이 그냥 하면 이제 감사합니다 마샬님 이럴 줄 알았나 봐요 얘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딴 쓰레기 멘트 아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카이도 그래서 마샬님은 저를 그러면 자궁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팩폭을 날리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MG 사원처럼 이제 대답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처음에는 그 카이가 엄청 마샬한테 깍듯이 하거든요. 그쵸. 되게 그게 쫄아가지고. 직업이니까. 네, 그리고 마샬이 엄청 폭군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마샬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서도 그쵸. 어쩔 수 없이 얘가 왕이니까 자존심을 굽히고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얘가 이제
좀만 긁히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MZ 사원이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냥 막 바로 팩폭 엄청 날리죠. 대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생활을 안 해봤나 보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네. 갑분싸가 되니까 네. 갑자기 찬송가 부르잖아요. 가인이가. 그래서 기억나죠? 저는 그게 마샬이 네. 되게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런 발언도 네, 저렇게 눈 감아주고 무례하게 했는데도 같이 그냥 뭐 손찌검도 안 하고 찬송가 부르고 그냥 네, 같이 막 좋게 네, 넘어가지고. 전혀 어떤 그 폭군으로서의 위압감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샬은 카리스마 이런 것도 없고 다 이제 일파의 네.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폭군적인 성향 이런 것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뭐 찬송가 부르고 이거 있던 와중에 그 미키 17이 완전 피토를 하면서 완전 뒹굴뒹굴 구르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었던 거 하니 그 스테이크가 사실 배양육이어가지고 미키를 이제 당첨이 된 것처럼 한 다음에 그냥 생체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좀.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초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 하면 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렇게 네. 내내 시켰었는데 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오히려 더 잔인한 것 같아. 그니까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진짜. 그 이해가 네. 안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어쨌거나 근데 또 실험용 진통제가 또 어떻게 잘 들어가지고 미키 17이 안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속 발작을 하니까 마샬이 그냥 총 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새끼 그냥 네. 새로 네. 프린팅하면 된다 이러면서 너무 막 시끄럽게 막 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총을 머리에 이렇게 탁 겨누는 순간 갑자기 치료가 되죠. 미키 17이 갑자기 네, 치료가 살고 싶어서. 네. 살고 싶어서 갑자기 병이 이제 치료가 되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일파가 막 안돼 카펫이 이렇게 이러면 죽이면 안 돼요. 이래서 약간 일말의 인간성이 있나 했더니 카펫에 피 튀긴다고. 내 카펫 네. 피 묻으면 안 돼. 저는 그 카펫까지 예상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을 때 네. 뒤에 카펫이 너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저거 총으로 쓰면은 카펫 뚫릴 텐데 그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거 보면서.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생체 실험이 끝나고 카이가 미키 17을 이제 좀 꼬시려고 하죠. 꼬시려고 네.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카이가 되게 좀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네, 이쁘게 가장 생겼어요. 예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장면 어쨌든 만찬 후에 카이가 이제 미키 17을 이제 부축하면서 자기 방에 데려가는데 저는 거의 그래서 닥치죠, 이거는 그래도 뜨밤 각이다. 네. 역시 또 존잘남 미키. 저는 뭐 무조건 할 줄 알았어요. 이건 그냥 네. 뜨밤이다 이랬는데 보니까 제니퍼 여자친구였던 거였잖아요. 카이가. 그렇죠. 레즈 커플이었죠. 레즈 커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절여졌구나. 내가 너무 19세에 절여졌구나 이러면서 내 자신을 지배당하고 있었구나. 내 자신을 내가. 반성하려고 있던 찰나 갑자기 또 뜨밤각을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이런 건가 카이는 그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또 끝까지 헷갈렸어요. 이 사람이 바인지 그러니까. 레즈인지. 그래서 어쨌든 갑작스럽게 이제 플러팅을 하면서 이제 뜨밤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 순수 청년 미키 17이 순정파가 돼서. 순정파 탁팍 차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저는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토했는데 괜찮나? 이 닭가야. 아니 토한 사람이랑 하고 싶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위가 좋다. 얼마나 미키가 좋았으면. 그러니까. 피토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진짜 트루 러브였는데도 찐사랑이었어요. 이거. 찐사랑이었는데도 카이의 또 찐사랑이었구나 박 생각해보니. 차고 나가는 걸 보고 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미키 네. 17이 이제 그 둘이 있는 방으로 탁 들어갔는데 이제 그 나샤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됐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쓰리썸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장면도 저는 아니 이거 15세가 맞냐고요 진짜. 아무리 봐도 15세 관람가가 아니었다니까. 뭐 요즘 애들은 빠르니까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왜 쓰리썸을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미키 18이랑 음. 그 나샤랑 둘 다 약에 취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어떤 받아들여야 갈등 되는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거를 너무 대충 가볍게 넘어갔죠. 넘어가고 싶어서 약이라는 그 소재를 억지로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지울 수 없었던 맞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쓰리썸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안 닫고 해가지고 뒤따라오던 카이가 그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진짜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 문을 안 닫을 때부터 그쵸, 그걸 예상이 예상했어요. 됐어요. 저는 사실 그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잠그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안 잠그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일부러. 네, 나는 이건 보라고. 좀 티나긴 했어. 이건 그냥 나 봐라, 네, 들켜라 이러고 그냥 했던 거죠. 아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둘이서 네. 여자 둘이서 싸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인가? 진짜. 라고 생각이 든 게 한 얘들이 맞아요. 명씩 나눠 갖자. 맞죠. 카이가 이제 네. 1치는 나 주고 1파는 너 가져라. 네. 이렇게 빅딜을 제안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사이코패스밖에 안 정상인이 탔나. 없다. 네, 정상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사이코패스인지 근데 그 와중에 나샤는 네. 나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러잖아요. 되게 진지하게 난 그것도 거기 너무 뭐 웃겼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둘 다 내 거라고. 막 쓰리썸 하자고 했다가 어. 갑자기 또 무슨 사랑꾼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나는 것 좀 같아요. 네. 어지럽긴 했어 진짜 네. 그 장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미키 17과 18이 이제 둘이 방에 있었는데 17이 18한테 이제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썰을 들려주는 거죠. 네. 어떤 18이 또 우리 다혈질 18이 대신 화를 내잖아요. 완전 다혈질 사이코패스 네. 화 많고 아주 눈이 횟가닥 돌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마샬 죽이러 가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쵸?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전개가 아니 내가 당한 것도 어. 아닌데 왜 화가 났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위로를 근데 그러니까 미키 17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으면 너 그런 힘든 일 겪었구나 하면서 F적 위로를 네, 위로를 해주거나 아이 괜찮아 걔 그냥 원래 그런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총 들고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리고 마샬한테. 미키 17한테 막 화를 내요.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냐 너 하는데 호구냐 이러면서. 그때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로 사이코패스인가? 근데 맞는 것 같아. 미키 18은 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미키 18은 대놓고 이제 완전 사이코패스적인 사페야 사페.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총 들고 그냥 마샬 쏴 죽이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마샬은 이제 TV 프로그램 그 우주선 안에서 이제 TV 프로그램 토크쇼를 이제 찍고 있었죠.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이제 무대도 있고 게스트도 있고 이런 본격적인 그런 토크쇼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니프라임에서의 큰 돌멩이를 이제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정치적 업적처럼 완전 떠들죠. 그러니까 그 비석에다가 사람들 이름을 새겨놓겠다. 새겨놓겠다. 그거 사실 지금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지구에서도 그런 것처럼 뭐 한 명당 얼마씩 받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그 자리에 어쨌든 게스트들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미키 18이 이제 이게 여기 총을 이불 같은 거 숨겨가지고. 아니, 총을 네. 이렇게 여기 숨겨가지고 그 관객 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쏴서 헤드샷 탁 날리려고 하던 찰나에 그 돌 속에서 그- 갑자기 크리퍼가 딱 두 마리 나오죠. 네, 그러면서 갑자기 혼비백산 거기 사람들 꺄 하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총이 이제 빗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샬은 안 죽고 그리고 미키 17이랑 나샤도 그거 말리려고 뒤따라갔다가 걸려서 잡히고 네. 그래서 멀티플이고 뭐고 그냥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이제 살인 미수로도 걸리고 그렇죠. 살인 멀티플로도 걸리고.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크리퍼가 애기 크리퍼, 베이비 크리퍼가 이제 네, 두 마리가 둘 다, 딱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한 마리는 그 죽였죠. 네, 네. 소동 과정에서 총을 맞고 한 마리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애기 크리퍼 한 마리가 딱 죽으니까 네, 그 크리퍼 군단이 우주선 앞으로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막 걔네 내부에서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마샬은 결국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 크리퍼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고 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청소해야 되겠다는 그쵸. 생각으로 굉장히 얘네랑 싸우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싸운다고 이긴다. 네.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기니까 뭐 초식 동물들 정리하듯이 맞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마샬의 와이프 일파가 갑자기 그 크리퍼 꼬리에 갑자기 흥미가 생기면서 그 소스에 집착을 그쵸. 하잖아요. 소스 네. 집착녀거든요. 그 일파가.
근데 이제 크리퍼 꼬리를 가지고 이제 소스를 만드니까 괜찮다고 이게 생각했나 봐요, 본인이. 네. 그래서 갑자기 그 미키 1718은 사실 이제 멀티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거를 안 하고 그 둘한테 갑자기 미션을 내리죠. 네. 저 밖에 있는 크리퍼 군단으로 들어가서 크리퍼 꼬리 100개를 가져와라. 네. 대신 이제 허튼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둘이 이제 폭탄 조끼를 이제 둘러싸고 그렇죠. 이게 17 버튼, 18 버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걸 누르면 이제 터지는 거죠. 네. 17 누르면 17이 터지고 18 누르면 18이 터지고. 그러니까 뭐 늦게 구하는 사람이 그쵸. 이제 죽는 걸로 그쵸. 하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너무 멀리 가도 죽고 네. 허튼 짓 해도 죽고. 근데 허튼 짓 해도 절대 안 죽이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마샬이 너무 착하게 네, 저는 마샬이 진짜 성인 군자가 아닌가. 네. 왜냐면 사실 그래서 이제 1728이 이제 크리퍼 군단으로 가잖아요. 그 여자 과학자가 통역기도 이제 찾으면서.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딴짓만 했죠. 딴짓만 해. 네. 꼬리 하나도 안 자르고. 네, 하는 척도 안 진짜 했죠. 하는 척도 네. 안 해. 진짜.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거 보면 아니 나는 진짜 그걸 위에서 보면 너무 빡쳐서 그 버튼 바로 누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본보기로 그냥 그러니까 죽일 죽여도- 법도 한데 안 죽이고 네. 그냥 기다려줍니다. 너무 착해요. 전혀 긴장감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718이 이제 통역기를 차서 이제 크리퍼 군단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마마 크리퍼라고 엄청 큰 크리퍼가 있잖아요. 그쵸, 그 미키 17을 예전에 구해줬던 맞아요. 그 크리퍼죠. 그래서 이제 통역기를 대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너는 왜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왜 우리 애기를 죽였냐. 네. 그 소동 속에서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죽은 걸 이제 마마 크리퍼가 알게 되니까 분노를 해서 이제 군단을 데리고 온 거죠. 아,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나머지 한 마리를 구하려고, 그쵸? 구하려고. 그래서 너네 이제 다 죽이겠다. 네. 너네가 어쨌든 나는 어쨌든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우리 걔 이름이 루코라잖아요. 네. 죽은 애 이름이 루코였는데 왜 우리 루코 죽였냐.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 네. 했더니 이제 미키 18이 이제 협상을 제안하죠. 내가 저기 안에 갇혀있는 이름이 조코였던 것 같아, 그 친구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조코 한 마리 얘를 살려서 나오겠다 무조건.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마마 크리퍼가 부족하다. 우리도 한 놈 죽었으니까 너네도 한 놈 죽여라. 네. 그랬더니 이제 18이 이거 마샬 죽이면 되겠구나. 네.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스토리를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뒷부분 스토리를 이제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저희가 뭐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폭탄 버튼을 쥐고 있는 마샬은 과연 폭탄 버튼을 누를 것인가?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크리퍼와 공존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7과 18이 동시에 생겼을 때 네. 막 안 들키려고 애쓰는 거죠. 애쓰는 그쵸? 거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흐지부지 끝나버렸어. 그냥. 전혀 애를 쓰지도 않고 음. 그런 긴장감이 전혀 맞아요. 있지도 않았고. 되게 빨리 들키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그냥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잘 캐치를 그치.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네. 그 멀티플이 이제 생기면 그 즉시 뭐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제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질질 끌어. 그리고 그런 그 소각장에서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긴장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그냥- 안 죽겠지. 네, 전혀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시간이 한 30초 넘게 있었는데 죽일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죽이지? 왜 안 죽이지? 왜 안 죽이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속 기다려주다가 그 마샬이 되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성인군 어느 면에서는 성인군자인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그 캐릭터들이 뭔가 진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제 그런 상황에 이입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한다는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샬도 좀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맞아. 뭐 연설하다가 중간에 뭐 옆에 와이프한테 막 기대가지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막. 뽀뽀하고 막 어. 이러니까 이게 뭐지? 그냥 이러고 그렇죠. 여기 있는 네. 뭐 보면 나샤나 카이요? 카이도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네. 보면. 나샤도 그렇고 카이도 그렇고 그냥 사이코패스 같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먼 뭔가- 미래를 그려서 그런 네, 건가? 끈끈한 사랑이라든지 뭔가 그런 애절함이 저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가스실에서 같이 있는 장면이 그나마 유일하게 어떤 나샤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네, 있었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 앞에서는 막 쓰리썸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얘가 그냥 뭔가 그냥 섹스 토이로 생각을 하나? 이게 뭔가 남자친구한테 할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 그럼- 총평을 뭐 맞아요. 총평을 이제 해보시면은, 남겨볼까요? 네, 저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이 영화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과연 뭘까? 봉준호 감독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 메시지가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는 이유,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미키죠. 미키가 계속 죽고 태어나는 그런 그 모순적인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를 끌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질문이나 어떤 그냥 그래 이런 상황이 있어까지는 제시를 했는데 그 뒤에 그 개인적인 철학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나는 모르겠는데 너네가 한번 해석해봐. 생각해봐. 응. 이 정도에서 끝난 맞아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공감했던 거는 마지막쯤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아, 자기는 벌 받는 거다. 아, 맞아요. 계속 그- 나오죠. 응. 엄마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그 전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엄마가 이제 죽게 됐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이제 남은 인생이 벌을 받는 시간이다. 음. 근데 그게 되게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세계관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뭐 그 굿플레이스처럼 아, 그렇죠. 그런 뭔가 그 삶은 고통이다라는 어떤 음. 그런 메시지? 근데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은 이 작품이 그 복제 인간에 대한 이제 기존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들 그런 거를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더 문이라든지 소마라는 작품에 비해서 그거를 파고드는 깊이가 훨씬 얕았던 것 얕았다. 같아요. 아, 네. 저는 한 줄평을 이제 존잘 미키의 우당탕탕 성장 스토리. 그리고 거기서의 아. 교훈은 사람은 화를 죽이고 살아야 하는구나가 교훈인. 왜죠? 왜냐하면 화가 많은 인물들이 다 거기서 죽습니다. 아, 잘 생각해 보시면 오. 5점 만점에 그럼 몇 점이에요 혹시? 얘기해야 되나요? 얘기해주세요. 그거 얘기해야죠. 2점. 2점이요? 맞습니다. 네. 진짜 빡세네. 저는 3.5점. 점 5도 되는 거예요? 그 2.5점 하실 거예요? 아니요, 2점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또 시작해 볼까요? 고, 네. 팟, 스. 안녕. 다음 주에 봬요.